이 지구상에서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언어와 문자는 한국어입니다. 얼마 전 해외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언어학자가 올린 글은 우리의 언어인 한국어를 저격하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이 언어학자는 10년 전에 은퇴했지만 본업인 연구를 사적으로 계속 진행했다고 합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언어 자체에 대한 연구 가치와 매력은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언어학자들이 AI 기술과 언어를 결합하는 연구를 하다 보니 미래에 가장 필요한 언어와 문자는 한국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언어학자는 이를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모국어와 함께 필요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아시아의 중국은 외국어를 안 배우려고 하는데요.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이들은 여행객들에게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 배우는 정도라고 합니다. 확대 높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인들과 중국인들도 기술의 발전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어디에서도 언어 장벽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오래 연구한 학자는 시대를 거스르는 의견을 올렸는데요. 기술의 발전으로 외국어 학습의 필요성이 뚜렷하게 적어지는 시대지만 영어가 아닌 모두가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만국 공통어인 영어가 아닌 한국어를 왜 배워야 한다고 서양의 언어학자가 얘기하는 걸까요? 한국어는 24개의 효율적인 자음, 모음과 함께 소리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기술이 발전해도 그 특유의 높은 가치와 아름다움을 간직한 언어인데요. 이 언어학자는 여러 학생들에게 아시아, 중동, 유럽, 북미, 중남미의 다양한 언어를 학습하게 한 후 성장 과정을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와 같이 다양한 언어를 학습한 학생들을 지켜봤지만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에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현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바로 창의력이었다고 합니다. AI의 발달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안겨주었지만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창의력을 점점 빼앗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의 창의력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어가 학생들의 창의력을 지켜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표현의 다양함이었습니다. 한국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예를 들어 눈은 사람의 신체 기관인 눈을 표현할 수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일 수도 있는 거죠. 영어에서는 I, snow 이렇게 각 단어들이 정해져 있는데 말이죠. 워낙 단어별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문장의 표현법 또한 다양하다 보니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들은 기존의 뇌 작동 방식이 아닌 다차원적인 사고를 해야 하기에 창의력이 그만큼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야 하고 다양한 표현을 배워야 하기에 다른 외국어를 배운 학생들보다 창의력이 들어가는 속도는 더딜 수 있는데요. 이 속도의 더딤이 미래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약이 된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한국어에선 문장을 구성할 때 짜여진 틀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점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독일어의 경우 단어 자체가 문장의 형태를 띠기도 하며 아무리 배워도 명확하지 않은 문장에 대한 이해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어는 이와 다르게 음절과 음절이 만나 단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기에 배우는데 어렵지 않고 문장을 만드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문장을 만들거나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언어를 만드는데도 상당히 편리한데요. 이를 배운 학생들은 한국어로 생각하거나 사용할 때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 더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줄임말과 유행어를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러한 형태 덕분에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한국어로도 편리하게 모르는 단어를 유추하며 소통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의 창의력을 극대화시켜줬습니다. 어떤 언어를 배우냐에 따라 학생들의 대학 진학 수준 또한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유럽의 언어를 배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목표 대학교보다 그 아래에 있는 대학교들을 주로 진학했지만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거의 다 진학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배웠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싹튼 창의력 사고방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는 특히 서양인들에게 어려운 언어로 손꼽히는데요. 이는 문법, 발음, 문화의 차이 때문입니다. 문법과 발음은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건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어의 경어와 존칭어라는 특유의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황과 대상에 따라 경어와 존칭어를 상대하는 대상이 달라지는데요. 존칭어와 경어를 배우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연장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예절과 온정 문화를 함께 배우기에 언어뿐만이 아니라 좋은 인성이 길러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언어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좋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요. 아이비리그 명문대 중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교에 진학한 한국어를 배운 학생 데이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earning Korean has helped me a lot in improving the quality of my thought and critical thinking, allowing me to find the answers
in various perspectives rather than just one answer. 한국어를 배우면서 생각의 질이 높아지고 사고의 범위가 넓어져 한 가지 답보다는 여러 가지 특별한 답을 찾게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데이비드는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며 사고력과 이해력을 길렀다고 하는데요.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 한국 예절도 알게 되고 한국 학생들이 밤낮으로 공부하는 성실함을 보며 자신도 덩달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 아이비리그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어학자는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창의력을 지키는 방법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고 하나의 외국어만 배워야 한다면 한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한다면 그들의 발전에 대해 마르지 않는 갈증과 성취하고자 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대한민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원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모국어, 한국어 덕택에 창의력을 길러서 그런 게 아닐까요? 해외에서도 모두가 배워야 한다는 한국어가 저희 모국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순간인데요. 위대한 한국어로 해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반응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따끈따끈한 해외 반응을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스캇 아저씨입니다.